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BMW 530i를 시승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형 BMW 5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국내에는 520D, 530i, 530D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네. 520D와 함께 530i가 가장 볼륨 모델. 가장 볼륨 모델이겠죠. 예. 이 외관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BMW 디자인 언어가 많이 눈에 익는 것 같아요. 예. 저 앞팀 헤드램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 부분도 이제 차가 훨씬 와이드하게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차가 이제 많이 커졌죠.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씩 늘어났고 휠 베이스도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전면의 디자인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많이 우락부락해진 것 같긴 하죠. 예, 보시면은 5GT처럼 볼륨감이 상당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7 시리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907 시리즈 바로 전 건 아니지만 전전 세대를 세워놓는다 그러면은 뭐 거의 동급차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차가 많이 커지고 존재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구형에 비하면. 네. 그리고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M 패키지가 기본이고 지금 보시는 차는 M 패키지 플러스입니다. 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5 시리즈를 M 패키지를 기본으로 다 적용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차가 늘어난 건 저는 앞보다는 좀 뒤를 보면은 좀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이재린 기자 어때요? 뒷모습이? 네, 앞과 마찬가지로 저 램프가 번호판까지 확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그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네. 4륜이죠. 네. 타이어는 앞이 245에 45, 뒤가 275에 18입니다. 타이어가 피렐리 P7 신투라토죠. 그 BMW는 이 신형 5 시리즈도 여전히 럼플렛 럼플렛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레디얼 타이어 좋아하고요. 예. 튜브 타이어 그리고 튜블리스 타이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승차감 때문에 튜블리스 타이어를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차 캘리퍼에도 M 로고가 박혀 있죠. 네, M 패키지여서 예. 저 휠도 그렇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M 퍼포먼스 파츠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체 보면은 여기저기에 M 로고가 많이 보여요. 실내에도 보이고. 네, 뭐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좀 씁쓸하긴 해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가 기존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되게 세련되게 잘 가공하고 잘 썼어요. 예, 저 사실 구형만 해도 특별히 소재가 좋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실내 소재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BMW의 또 특징과도 갈 수 있는 이 해상도 좋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좀 참 이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도 저희 오면서도 많이 칭찬을 했는데 지금 이런 지도 화면도 그렇지만 아이고. 예. 제가 지금 이제 좌석을 움직이면 이렇게 전환이 되죠. 기존에는 버튼으로만 세트 1, 2 버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화면에서도 바로 저장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근데 이게 지도를 볼 때 가끔 불편한 것 같아요. 버튼을 조금만 움직여도 이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해상도 부분인데 이런 지도 해상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후진을 해보려고 되면은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는데요. 이런 화질도 굉장히 좋고 이건 물론 카메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진짜 좋아요, 근데. 네. 예. 그리고 지도 해상도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가로 세로가 다 커졌습니다. 이번 신형 5 시리즈에서는. 예. 그래서 유난히 좀 와이드 타입이에요. 네네. 이렇게 좀 유난히 와이드 타입을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BMW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예. 부분은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볼보 같은 경우는 세로로 마치 타블렛 PC처럼 테슬라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커넥티드 기능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이런 터치도 되는 화면입니다. 그렇죠. 예, 7 시리즈에 이어서 터치도 이제 지원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뉴스를 볼 수도 있고요.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메뉴가 정말 많죠. 네,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잠시만에 이제 살펴보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로 좀 메뉴가 많죠. 이런 부분은 E 클래스보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클래스보다 찾아가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메뉴가 더 가지가 좀 더 많아지고 단계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히 우리 BMW에서 봤던 것처럼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금방 찾아서 어떻게 조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구성입니다. 예. 실내의 전체적인 구성은 네. E 클래스와 비교하면 어때요? 실내 구성은 한마디로 저는 근데 이번 신형 E 클래스는 처음 봤을 적에 예. 와 완전히 다른 차가 됐구나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5 시리즈 신형은 그 정도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기존의 디자인을 예. 좀 다듬은 정도. 네네, 예. 익숙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보면은 버튼 구성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 네, 공조 장치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풀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되게 또 음영 ULCD가 아니라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풍 시트를 킬 경우에 파란색이 들어가고요. 열선을 키면 빨간색, 이런 색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 조작을 하게 되면 예. 순간적으로 그 숫자가 커지죠. 살짝 커지는 게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그런 게 있고요. 버튼이 여기 또 달라진 게 있고, 그리고 이 공조 장치 패널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네. 예. 이 버튼도, 이 다이얼식 버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근데 전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살짝 플라스틱 마감이라든지 느낌들도 그렇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마감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그 표면을 마감한 게 저희 이번에 그 5 시리즈 총괄에게도 물어봤었는데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약간 글로시한, 그리고 약간 좀 윤기 있는 버튼 마감이었다면 많이 건조해졌어요. 예. 그 면 처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버튼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미디어 밑에는 폰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컴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커넥티드. 예. 네. 그리고 전에는 이 맵과 내비게이션 버튼에서 어떤 걸 눌러도 바로 내비게이션 그 지도 화면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맵 버튼을 눌러야 지도로 들어가게 됐고, 여기서도 메뉴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메뉴의 순서들도 그렇고 예. 버튼 구성도 상당 부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달라진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만져볼수록 이게 거의 끝까지 다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네. 좀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끼게 되는군요. 네네. 특히나 기존 5 시리즈나 아니면 기존의 BMW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전보다는 훨씬 더 잘 다듬은 티가 예. 많이 납니다. 예. 군데군데 많이 나는군요. 예. 참고로 그리고 여기는 이 버튼 이제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5 시리즈에 탑재된 네. 그냥 안전장비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인디비주얼 구성에 들어가면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도 E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E 클래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차들이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반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내차 능동적인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차선 이탈할 적의 경고라든지 뭐 다양한 경고 기능들이고요. 그러니까 차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앞쪽에, 그러니까 컵홀더가 기어레버 앞쪽의 디자인도 좀 달라진 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USB인데, 그러니까 7 시리즈처럼 이 앞에도 USB 단자가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쪽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약간 좀 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BMW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앞에다 USB 안 놓고 그 콘솔 박스에만 USB 놨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독일차 살 때마다 불편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7 시리즈에 이어서 이 앞에도 USB를 놓은 걸 보니까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달리 좀 더 많이 좀 더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좀 그렇죠. 성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슬라이딩 느낌도 되게 좋아요. 예,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네. 그리고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지지가 잘 돼서. 이 부분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쵸. 예. 컵 지지는 하는 텐션도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실내의 고급스러움 같은 경우에는 E 클래스보다는 못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또 E 클래스 훨씬 좋아요. E 클래스는 이 앞에 있는 이 컵홀더가 유난히 좀 플라스틱이 떨어졌는데, 네네. 예, 5 시리즈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시가적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이 달라졌죠. 예, 이것도 물어봤는데 자기네들 좀 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쥐었을 때 좀 더 잘 잡히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킹 버튼도 위로 올렸고, 파킹 버튼은 보통 여기 예. 있었거든요. BMW 전자식 기어 레버는 참 작동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사용할 때마다 참 이렇게 사용 편의성이 좋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옆에는 이제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프로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도 원래는 기존엔 두 개로만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스포츠와 콤포트가 있어서 위로 올릴수록 콤포트, 스포트 플러스로 넘어가고, 내리면은 콤포트, 에코 프로로 갔었는데 그 버튼들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편한 게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차 크기에 비해서 이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큰 편은 아니죠. 네, 지금 보시면은 핸드폰. 깊이도 그렇고, 예, 깊이가 얕아요. 예, 전화기 놓으면은 요 정도 깊이로 예.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BMW는 뭐 전에 여기 폰 커넥터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거. 예. 그 충전도 되고 핸드폰에 있는 뭐 노래를 재생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됐었던 그런 단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C가잭과 USB 슬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USB 단자가 2개가 있는 거죠. 네. 계기판 역시도 전형적인 BMW의 디자인이죠. 이 네. 다른 회사와는 달리 그러니까 액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정보가 바뀌는데 뭐 요 정도이고, BMW 같은 경우 워낙 그 그 모니터 안에 정보가 워낙 많아서 네네. 이 정도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운전하는데 딱 필요한 정보를 2개라고 하면 속도하고 지금 기름 얼마나 쓰고 있나, 얼마나 갈 수 있나니까요. 예. 그 2개 말고는 보여줄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에코 프로 예. 누르면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은 이렇게 이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M이 나오죠. 예, 여기서도 이 M 로고가 나오죠. 신형 5 시리즈는 HUD도 많이 좋아졌죠.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면적이 넓어진 건데, 네네. 기존 대비 70%가 넓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보여지는 정보도 많지만,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이 시인성이나 가독성이 구형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전에 그 HD를 경험해 보면, 야,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필요한 정보는 다 보여주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넓어진 차를 타보고 나니까 보여주는 정보의 양의 고마움을 알겠어요. 그렇죠. 커진 화면의 고마움을. 맞아요. 사실은 기존에도 괜찮다 싶었는데 이 신형 이걸 보니까 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전에는 속도를 보여주다가 뭐 다른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전화를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거나 하려면은 속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정보가 뜨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속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그대로 예, 옆에 여유 공간에 별도로 뜨고 아니면 뭐 노래 공명이 뜬다든가 그런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니까 시선 분산이 안 되면서 더욱 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신형 520D 탔을 때도 그랬는데 이 530i도 시트가 참 편해요. 정말 컴포트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네, 편하면서도 딱 잘 지지하는 그 접점을 잘 찾은 것 같고요. 특히나 얘는 M 패키지 플러스 M 패키지보다 한 단계 위 모델이라서 확인해 보니까 저 가죽을 좀 더 고급 가죽을 썼다고 하네요. 예, 저희가 우리 그때 탔던 520D의 그 타코타 가죽보다도 확실히 좀 더 컴포트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타코타가 그 내구성은 좋대요. 예. 근데 내구성은 좋지만 반면에 고급스러운 저런 여성 핸드백 같은 부들부들한 질감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가죽은 확실히 부드럽죠? 네네, 맞습니다. 도어 트림에 적용된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도 꽤 괜찮은 수준이고요. 안에 이 도어 포켓도 상당히 크죠. 예, 크고 구획을 잘 나눠놨습니다. 예. 그리고 세 칸으로 나눠놨어요. 예.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이 발판 있잖아요. 발판이라든가 페달에 적용된 저 고무가 예, 예. 달라졌죠. 네, 기존과 모양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한상기 기자님은 저는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신발 발판과 되게 딱 짝짝 붙는 것 같아요. 신발 밑창과 밑창과. 네네, 접지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전대가 운전을 해보면은 되게 크게 다가와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저희도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저게 크게 느껴지는 거가 직경이 커서 그러냐 아니면은 저 림의 두께가 두꺼워서 그러냐 아니면 모양 때문이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큽니다. 예. 그리고 림이 약간 좀 사실 미끄러워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니까 림에 펀칭 같은 것도 있을 만한데 천공을 내놓거나 예, 그렇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운전대 열선 스위치는 또 이 버튼 여기에 있죠. 이 밑에. 저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뭐 운전대를 감다가 오작동으로 눌러서 뭐 킬 우려도 없고요. 그리고 근데 스티어링 휠은 근데 감싼 가죽이 저희 시트 가죽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죠. 예, 저 가죽은 쓸수록 그러니까 손때 묻을수록 더 쫀쫀해지는 가죽이에요. 예, 전에 그 조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죽을 달리 쓰더라고요. 신형 5 시리즈의 2열 공간은 이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좀 더 늘어났다고 하죠. 무릎 공간이 확실히 앉아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여유로운데 저 약간 좀 의문인 게 바로 얼마 전에 탔던 그 520D보다 왠지 무릎 공간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미세하게. 예, 어쨌거나 지금 이 신형 5 시리즈의 경우에는 저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불룩하게 솟아올라서 네네. 성인이 3명 앉기 힘들죠. 5인승이지만 5명이 앉는 것보다는 4사람이 앉아야 편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열 무릎 공간은 딱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 참고로 이 앞 1열 시트는 이제 제가 운전 자세에 맞춰 놓은 거고요. 늘 그렇듯이 여기 이제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데 뭔가 좀 이렇게 520D보다 약간 좁은 감이 있어요. 이상한데. 네. 예, 어쨌거나 이 2열 시트 역시도 착자감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안락해요, 되게. 2열 시트 역시도. 등받이가 살짝 고추서긴 했는데요. 예. 엉덩이 닿는 부분을 많이 파놔서 상대적으로 뭐 상체가 많이 수그러진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따로 또 패널도 마련이 돼 있죠. 네. 여기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깊이는 깊지만 깊이도 깊고 그리고 또 이 바닥에도 잘 고무를 덧대놔서 예.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또 찌가찌기 2개나 있고요. 예, 2개나 있고요. 네. 참고로 송풍구가 여기에도 있지만 이 B필러에도 하나씩 이렇게 마련이 돼요. 네네. 예. 그리고 2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려주세요. 2열 유리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끝까지 내려가고요.
맞습니다. 몇 미리 안 걸리죠. 예, 뭐 그 정도면 내려간다고. 예. 그리고 그 요쪽 그 BMW 말하는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고집하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오른 2열 승객이 봤을 적에 시야가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 아주 깊이 파여 있어서 예. 뭐 살짝 흰소리 보태면 고속버스 타서 바깥 내다보는 것처럼 넓게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세단보다 2열에 앉았을 때 그쪽 그 옆에 있는 옆쪽 그 시야가 좀 넓은 것 같죠? 네네. 저 유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거주성이 좋게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2열 예. 5 시리즈는 재밌는 것이 라이터가 없습니다. 그 시가잭은 있지만 유일하게 첫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떨이도 없고요. 그리고 라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요즘 그 독일 차들은 아직까지도 그 재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집하죠. 예,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은 버튼은 여기 있고요. 버튼이 그쪽에 있군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음료수 지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1열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것처럼 잘 지지하지는 않아요. 해봤지만 예, 2열 이 암레스트 컵홀더는 그 플라스틱이 되게 현란해 보이네요. 살짝 달라 보이죠? 예. 이 부분은 아마 납품을 받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뒤도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쓸 공간일 것 같은데 여긴 열리지 않아요. 이 부분도 약간 예. 그 왠지 당연히 열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버튼을 쳤다가 없더라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유난히 굉장히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인 것을 감안을 해도 네네. 유난히 좀 많이 솟아올라서 지금 이재린 기자가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거의 밑에 책 서너 권 깔고서 올라앉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머리는 천장에 지금 다알랑말랑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시트는 좀 뭐라 그럴까 쿠션도 약간 좀 단단하죠. 네, 단단하고 옆이랑 다르죠. 예예. 이 부분은 썩 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성인이 3명 앉기엔 좀 무리가 있죠. 트렁크 용량도 넓어졌고요. 안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형 5 시리즈의 트렁크는 안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3개나 따로 마련이 된 게 좀 장점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좀 의외인 게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 시트와 시트 사이의 부분이 뭔가 약간 좀 미세하게 떠 있어요. 네네. 예. 스키스루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암레스트를 접은 상태이고요. 이제 암레스트를 내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이게 사실 보통 차들은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 레버를 당긴 후에 접으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배기 사운드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스포티한데 좀 부드러워요. 이게 안에서는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 5 시리즈 이 520D 때도 그랬지만 이 530i의 경우에는 이 가솔린 엔진이니까 더 조용하죠. 방금 이제 이 소음 앱으로 측정한 건데 지금 옆에 카니발이 서 있고 카니발이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주위에 사람이 지나간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공회전 소음은 상당히 조용하죠. 어떠세요? 지금 오면서도 내내 의아했어요. 이 정도면 엔진 자체가 조용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흡음재를 거의 뭐 바르다시피 덮은 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은 이게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차가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외기 소음은 이 차가 의외로 커요. 예. 외기 소음은. 그러니까 시동 걸면은 초반에는 이 머플러에서 약간 좀 디젤 엔진 소리 같은 둥둥둥둥 소리도 나고 밖에서 들으면 외기 소음도 나는데 이 안에서는 또 굉장히 조용하죠. 네. 그리고 근데 최근에 저희 테스트했던 E 클래스 신형이나
그리고 제네시스 G80를 떠올려 보면 중형 세단에서는 근데 정숙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530i의 경우에는 그 동급에서 아마 이게 가장 조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행 질감인데 진짜 굉장히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러니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아 지금 고급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절로 받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노면 상황, 그런 질감이 되게 충실하게 전달해주는 느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많은 피드백을 주는 차, 너무 많은 피드백을 주면 피곤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적당히 걸러서 전해주는 차는 되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이재린 기자가 말한 게 그 요즘 BMW 변화의 그 핵심 중 하나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보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전형적인 독일차의 감성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걸러지고 딱 필요한 정보만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포용력이 생긴 거죠. 예. 다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좀 더 이제 컴포트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가 이제 빨라진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많이 좀 컴포트해지고, 네네. 좀 스포티함은 좀 감소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숙성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시속 80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타이어 소리만 아주 잔잔하게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차가 참 방음을 참 잘했어요. 이게 약간 이 차가 좀 특이한 게 시동 걸면은 공회전 때 이제 외기 소음은 또 은근히 크거든요. 네. 그쵸? 외기 소음 은근히 크고 뒤에 배기음도 소리가 좀 커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실내 타거나 운전을 하면은 그 소리들이 이제 거의 지금 다 안 들리니까 그만큼 이 차가 방음을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예.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고속 영역에서 풍절음은 좀 들리는데요. 예. 그래서 뭐 혹시 이 윈도우들이 이중 접합율인가 하고 봤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해봤는데 독일에서도 옵션으로 택할 수 있는 사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에서는 이 5 시리즈가 아마 가장 정숙하지 않을까. 저 사실 200, 300 탔을 네. 때도 굉장히 조용해서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530i는 더 조용한 것 같아요. 200보다. 그러니까요. 예. BMW를 타면서 되게 조용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그러니까 BMW가 그렇다고 막 시끄럽고 잡소리가 들어오고 이런 차라는 건 얘기가 아니라 워낙에 이렇게 들려주는 감성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풍성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이제 신형 5 시리즈를 넘어오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덜해졌어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렉서스만큼 조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정도로 하여튼 정숙성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520D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에 좀 바운싱이 있고, 네. 그러니까 거친 노면 지나갈 때도 충격 흡수 능력이 되게 좋아요. 어떠세요? 그 부분이 되게 예, 신경질 부린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었고요. 예. 그래서 어지간한 이제 충격은 다 흡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불특정 대다수에게는 더 환영받을 만한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볼멘 소리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네, 이제 소위 BMW 바라고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살짝 밀리네요. 근데도 근데 속도는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BMW 타면서 그러니까 최근 한 수년 동안 BMW 타면서 느낀 게 그 예전에 비하면 이게 달라졌잖아요. 네. 그 특성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디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볼멘 소리, 아쉽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예. 막상 달려보면 결과가 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6기통에서 4기통으로 턱으로 바뀌었을 때도 저도 되게 그랬는데 이게 또 막상 달려보면 차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그런 불만을 그러니까 성능으로 좀 되게 많이 상쇄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코너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지금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아주 예전에 BMW가 달리. 근데 막상 지금 코너 돌면은 이 차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지금 평균보다도 코너 도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성능으로 상쇄를 하니까 여전히 이제 BMW가 잘 팔리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스포티함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느끼는 맛은.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제 코너에서도 느꼈지만 확실히 코너에서는 좀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앞쪽이 좀 가볍게 돌아간다?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했어요. 예. 근데 참 코너 돌 때 굉장히 차가 많이 기우네요. 기울기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게 있어서 예. 불안하진 않았어요. 예. 조수석에서 느낄 때는. 근데 하여튼 기울어지기는 차가 굉장히 좀 많이 기울어지긴 합니다. 네. 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것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더 좋거나 나쁘거나 하진 않고요. 요즘 사실 그 BMW가 그 7시리즈에 선보였던 그런 세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않았는데 이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네, 최근의 차들보다 근데 이거 지금 520D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차선이 물려야 지금 이게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물렸을 경우에 급히 조향합니다. 예. 제가 520D 분명히 시승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즘 다른 좋은 차들만큼 이게 시스템이 좋아졌다 했는데 이거 지금 520D보다 떨어져요. 이게 지금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이게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520D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쪽 점선을 치고서 이쪽으로 와서 중립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꼭 핀볼처럼 퉁퉁퉁퉁 이렇게 가는 식인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유지 시간만 길 뿐이지 이거 지금 효용성은 떨어져요. 지금 제가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이게 이 타이어가 여기 지금 차선에 물려야지 움직이는데 그리고 이재린 기자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리면 되게 급하게 조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하드웨어는 그대로고 소프트웨어 문제일 건데 예.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싶어요. 저는 왜 근데 같은 차인데 왜 520D보다 이 시스템이 성능이 떨어지는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 530i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가장 좋은 걸 아우디 뭐 Q7이나 네. E클래스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거보다도 한참 못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실망이고 왜 520D보다도 떨어지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의문이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프로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에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포트는 노멀 모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모드 선택마다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스포티하게 변하는데 세팅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되게 잘 들어오죠. 네. 예, 눈에 아주 확 들어옵니다. 또 색깔도 또 빨갛게 변하고. 그리고 딱 보이는 게 두 가지예요. 속도 그리고 단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딱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계기판 디자인이 변하니까 뭔가 좀 달릴 만한 좀 기분이 들긴 해요. 저는 아날로그 계기판을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데 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에 대한 이 정도면 디지털을 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렇죠. 첫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BMW의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지털인데 그 아날로그적인 디자인과 감성을 예, 딱히 표현을 한 건데 저도 이 디자인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차가 저기 만약에 X 드라이브가 아니고 뒷바퀴 굴림이면은 아마 좀 더 민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뭐 BMW나 뭐 벤츠나 포르쉐나 다 4WD 옵션이 있잖아요.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뒷바퀴 굴림보다 좀 대부분 둔해서 예. 저는 별로 이렇게 잘 선호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차의 동력 성능은 저는 사실 꽤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4기통 2.0 터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은 네. 훨씬 큰 엔진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재린 기자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BMW가 528을 안 쓰고 53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 숫자 부풀리기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몰아보니까 그 이상의 동력 성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좀 더 차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속도가 되게 잘 붙어요. 네네. 참고로 이 엔진은 최대 토크가 1450rpm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젤보다도 더 낮은 rpm에서 그렇죠.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차, 그러니까 BMW가 이 4기통 2.0 터보 엔진을 되게 좀 공들여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엔진이면 그리고 두루두루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게 있어서 앞으로도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랑 이렇게 이재린 기자랑 이렇게 오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차가 지금 의외로 이렇게 직진성이 떨어져요. 네.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고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 이게 좀 이렇게 불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의아한 거는 520D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예, 520D는 지금 이거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면 좀 직진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코너, 제가 좀 전에 코너 돌았잖아요. 코너를 빨리 도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 약간 그 구분기를 달릴 때, 이 운전대 이 중심 부분이 구역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좀 차선을 좀 이렇게 잘 지키면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차선 잘 지키면서 이렇게 다닐 정도는 되는데, 이 차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 또는 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제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게 같은 5 시리즈인데 520D보다 이게 떨어지는지 요거는 좀 이렇게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요 시승차만의 문제인지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차 컨디션은 거의 지금 운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차 수준이라서 가능성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BMW답게 엔진이랑 변속기의 매칭은 진짜 좋은데 이 ZF 8단이 자동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BMW에 탑재됐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마 이제 변속기도 변속기인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엔진도 좋고 이 사람들이 그 매칭하는 기술이 네네. 가장 좋아서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어요. 제규어 XE에서도 경험한 똑같은 그 유닛인데도 예. 궁합이 이것처럼, 그러니까 뭐 3 시리즈든 5 시리즈든 여기에 내는 것만큼 매끄럽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는 이 BMW라는 회사의 노하우, 기술력이 많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네.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변속 충격이 이제 거의 없는데, 저속에서 간헐적으로 울컥하긴 하지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급가속할 때라든가 S 모드로 그러니까 달릴 때는 마지막에 변속할 때 약간 탁탁하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조차도 뭐라 그럴까, 이 운전자의 그런 승차감이나 네. 그런 걸 너무 배려한 거 예, 같아요. 건드릴까봐 네. 예, 그것도 아주 그거마저도 약간 좀 BMW답지 않게 좀 소심하게 약간 살짝 변속 충격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많이 이제 의도적으로 경계하고 조심하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급가속을 하면은 이렇게 6,500 정도에서 변속을 하는데 그때 약간 탕 하고 밀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되게 조심하게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이 5 시리즈가 지금 얼마나 조용하냐면요, 이
방향지시등 이 소리조차도 되게 조용해요. 아마 지금 이건 잘 녹음이 안 되실 건데 이거조차도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BMW가 얼마나 지금 5 시리즈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나 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어 락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버튼조차도 되게 소리가 들으셨나요? 예, 소리가 작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한 네. 단계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차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떠오른 게 있는데 이 클래스 얘기를 저희가 오늘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서 5 시리즈가 제일 크게 부딪혀야 될 산이자 벽이 이 클래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형 E 클래스 론칭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래스는 너무 조용한데 이런 외적인 요소들, 이를테면은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모터 소리, 그리고 어떤 버튼 조작 소리, 윈도우 버튼 올리고 내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했었고요. 차는 너무 조용한데 다른 버튼 조작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근데 5 시리즈는 그것마저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방금 이재린 기자가 그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잘한 소리마저도 되게 많이 차단하고 조용하게 하고 예예. 예. 그런 성격입니다. 전 그래서 BMW가 이 비즈니스 S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즈니스는 동의를 하겠는데 S리스트는 별로 안 동의. 그러니까 물론 이 차가 지금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네네. 가속도 아마 동급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2.0 치고는 2.0 터보 중에서는 제일 빠르고 회전할 때도 빠르고. 근데 그 빠른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런 스포티함, 네.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260의 초기 시절을 생각을 하시면 완전히 좀 다른 차, 완전 네.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즘엔 근데 이 BMW가 이렇게 5 시리즈가 특히 이렇게 부드럽게 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냥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예.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보통 이런 트렌드가 10년 되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곤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예. 그래서 저 총평을 해보면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20D와 같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많은 편의 장비를 주고, 네. 특히 이재린 기자가 아까 이제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성, 그리고 편의 장비, 또 제스처 컨트롤도 있죠. 네. 예. 예. 제가 지금 우연치 않게 이게 작동을 시켰네요. 우연치 않게. 제스처 컨트롤의 센서는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요 양옆에 지금 3칸이 있어요. 예. 근데 빛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그늘에 들어가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낮엔 잘 안 보이고 그늘에 들어가면 보여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거의 7 시리즈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편의 장비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뭐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5 시리즈, 신형 5 시리즈 핵심은 뭐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런 디자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반자율 주행 기술인 것 같아요. 예. 기존 F10에는 없던, 그러니까 완전 처음 들어간 기술들이거든요. 7 시리즈에서 이미 선보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평가를 크게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오늘 시승에서는 이질적이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20D는 괜찮았는데 520D와 달리 이 530i의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되게 아쉽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구성은 딱 한국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게 딱 구성을 만들었어요. 이 차 꼭 진짜 BMW 코리아가 BMW 본사에 주문해서 만든 그런 사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엄청 조용하고. 그래서 BMW 이 신형 5 시리즈 역시도 구형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는 즐거워요. 어떻게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뭐 이제 독일 3사 중형 세단들의 전쟁 2막이 어떻게 치러질지 예. 뭐 소비자들은 즐겁죠. 다양성이 있는 건. 예, 이로써 BMW 신형 530i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